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로버츠 감독이 언어의 마술사라는 건데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만난 첫 번째 감독인 돈 매팅리가 정성을 들여 조목조목 세세하게 칭찬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로버츠 감독은 정말 감탄할 만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매트니 감독이 저라면 로버츠 감독은 MLB 카툰을 그리던 시절에 최훈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쪽은 세세한 설명보다는 강력한 한 줄입니다. 저는 최훈 작가의 촌철살인 멘트와 컷을 보면서 모차르트 앞에 살리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해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에 대해 한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홈에서 평균자책점 1.93, 원정에서 2.72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기자가 질문하니까 로버츠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류현진은 달나라에 가서도 잘 던질 투수다. 원문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로버츠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류현진은 홈에서 던지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패스트볼 커맨드만 잘 된다면 그는 어떤 곳에서도 던질 수 있다. 심지어 달에서조차. 찾아보니까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31이닝 연속 무실점을 만들어낸 5월 20일 신시내티 원정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보다 더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말인데요.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장 박동이 일정한 투수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컷쇼 대신 나선 개막전 그레인키와의 맞대결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따낸 후의 인터뷰였는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 말을 비틀어 김병현 위원과 함께 해설하던 중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은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는 투수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가 김병현 위원이 무슨 사이보그인가요? 라는 명언을 하게 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류현진 경기가 끝나면 로버츠 감독의 인터뷰를 기다리는 맛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이 아무리 잘 던져도 이런 멋들어진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몬토요 감독이 어제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몬토요 감독은 어제 토론토가 양키스를 14대 1로 이김으로써 포스트 시즌 매직 넘버가 1위 된 후의 인터뷰에서 내일은 류현진이 등판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밤은 잠을 아주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 겁니다. 거의 매일 경기를 해야 하는 메이저리그 감독들은 내일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를 고민하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이에 저는 감독 입장에서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니 벤치는 슬럼프는 푹신한 침대와 같다. 들어가는 건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와는 다른 의미로 몬토요 감독에게 류현진은 푹신한 침대인 겁니다. 그리고 타자들이 내일 만날 랜디 존슨을 생각하며 잠을 뒤척였다면 류현진은 몬토요 감독에게 기분 좋은 수면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류현진 선수 입단식에서 타악기 연주를 하며 에이스의 합류를 반겼던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에 대해 가장 많이 한 말은 그는 우리의 에이스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싱거울 수도 있지만 현란한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몬토요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찬사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류현진은 몬토요 감독의 에이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내전근 부상 때문에 82이닝밖에 던지지 못합니다. 다저스는 FA가 된 류현진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는데요. 류현진은 이를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FA 재수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해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하고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는 FA로이드, 오버페이스였을 뿐이며 류현진은 여전히 부상 경력이 많은 위험한 투수라는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류현진이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알동으로 가게 되자 2점대 평균자책점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평균자책점이 2.3이니까 올해는 3.32만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류현진은 2.69를 기록함으로써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보면 올해 류현진은 67이닝을 던지고 자책점 20점을 내줌으로써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미 정규 시즌을 마친 마에다가 6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고 자책점 20점을 내줌으로써 평균자책점 2.70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7회에 올라와 7이닝을 소화하는 것으로 마에다보다 아웃카운트를 하나 더 잡아냄으로써 마에다보다 0.01 낮은 평균자책점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류현진이 평균자책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투수의 첫 번째 임무는 실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비를 사용하지 않고 아웃을 만들어내는 투수가 더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야구는 9명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 사용하는 것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자책점으로만 따지면 류현진은 몬토요 감독이 말한 우리의 에이스가 아니라 메이저리그의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류현진은 500이닝 이상을 던진 현역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 2.43인 클레이튼 커쇼와 2.60인 제이콥 디그롬 다음으로 좋은 2.9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아래로 크리스 세일, 카일 핸드릭스, 코리 클로버,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게리 콜, 맥스 슈어저, 메디슨 번가너 같은 정말 쟁쟁한 투수들이 있는데요. KBO 리그 통산 평균자책점이 2.80인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 2.95를 기록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리그의 평균자책점이 2.30이었던 다나카는 메이저리그에서 그보다 1.44가 높은 3.74, 일본 리그에서의 통산 평균자책점이 1.99인 다르비슈는 그보다 1.50이 높은 3.49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류현진이 보여주고 있는 0.15의 평균자책점 상승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현진이 둘보다 더 쉬운 환경에서 뛰지 않았냐고요? 리그와 구장의 차이를 반영하는 조정 평균자책점의 경우 다르비슈가 124, 다나카가 114인 반면 류현진은 통산 1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1000이닝을 던지지 않았는데요. 베이스볼 레퍼런스는 통산 성적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기준이 타자는 3000타석, 투수는 1000이닝입니다. 이에 라이브볼 시대 평균자책점 1위 투수는 1283이닝을 던지고 2.22를 기록한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이 1000이닝을 넘기는 시점에서 통산 평균자책점 2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20년 이후 라이브볼 시대에 활동한 투수 중 1000이닝 100선발 이상 2점대 투수는 18명입니다. 하지만 마운드의 높이가 15인치에서 10인치로 낮아짐으로써 투수에게 불리해진 1969년 이후로 한정할 경우 클레이튼 커쇼, 제이콥 디그롬, 짐 파머, 앤디 메서스미스, 톰 시버, 페드로 마르티네스 6명뿐입니다. 류현진은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류현진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는 경기에서 그것도 자신을 2번이나 크게 무너뜨렸던 양키스를 상대로 올 시즌 토론토 투수의 첫 번째 7이닝 무실점 피칭을 만들어낸 것은 아직도 본인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몬토요 감독은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거봐, 우리의 에이스라니까. 류현진은 2018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커쇼를 대신해 1차전 선발로 나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1차전 등판은 커쇼를 대신 등판한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경기가 끝난 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여기에 승리하러 왔다. 블레이크 스넬과 격돌하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이 끝난 후 몬토요 감독이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류현진은 우리의 에이스다. 15년 만에 한국인 투수 2명이 승리 투수가 된 오늘은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